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우리는 병원을 다녀오면 실비보험은 무조건 청구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놀랍게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뽑는 것처럼 병원비를 쓰고 실비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비 청구 때문에 1억짜리 암보험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함정과 보험조사관이 들고 오는 서류 중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안내 드릴 테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으로 병원비의 70%에서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보험이죠. 게다가 실비보험은 보험사들이 매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우리 같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보험금 청구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험 청구 이력이 모든 보험사에 공유된다는 점인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보험금 청구서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질병 코드와 함께 이 정보가 ICPS라는 보험 신용 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ICPS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청구를 했는지 모든 정보가 남게 되고 이 정보는 모든 보험사가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여기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함정이 시작됩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 ICPS 기록을 조회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 이력에 위험한 질병 코드가 조회된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거기다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병력이더라도 청구 이력을 통해 보험사가 확인하게 되면 보험 가입 시 굉장히 불리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두통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장 실장님은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장 실장님은 MRI 검사비 50만 원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5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가입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MRI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두통이었고 이 코드가 보험사의 인수 거절 코드였던 겁니다. 만약 실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이 진단 사실을 알 수 없었을 테고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이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과장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고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지만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심계항진으로 기재됐고 이 청구 이력 때문에 6개월 후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심장 관련 특약의 할증 적용으로 생각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님들, 결코 이런 사례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진단명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세불명의 두통, 상세불명의 어지럼증,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복통, 그리고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이 상세불명이란 말은 의사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인데 보험사는 이런 진단명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금 청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보험 가입을 계획 중인가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3가지 기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3개월 이내 진단, 치료, 약 처방, 1년 이내 추가 검사 및 재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그리고 5년 이내 중대 질병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5년 이내 중대 질병 진단은 단순 진단이더라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받은 치료도 청구 서류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청구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물론 고액의 치료비라면 바로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소액이라면 보험 가입 후에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중대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처럼 어차피 고지를 해야 한다면 바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받았다면 어차피 5년 이내 입원과 수술은 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를 미룰 이유가 없고 앞으로 보험 가입 계획이 없다면 바로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끔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고액 청구, 동일한 질병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행하는 근접 청구의 경우 특정 병원, 가행 진료 의심병원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주 치료를 받은 경우인데 하지만 현장 조사가 나온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받은 치료라면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다만 조사관이 건네는 서류 중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류는 의료 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다른 의사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보험사와 제휴, 연계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주치의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고 반면 자문의는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소견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겠죠. 만약 조사관이 이 서류를 요구한다면 저를 치료한 주치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병원에서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시감정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동시감정 결과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의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감정 제도는 환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의 병원에서 중립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로 이때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이 돈 받고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이 건으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입니다. 면책 동의서보다는 법적 효력이 강해서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모든 병원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자료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인데 동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병력이라도 발견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현재 청구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의 진짜 의미는 세금 신고한 모든 의료비 내역을 보여주세요입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에 여러분의 병원 방문 기록이 남아있고 이 서류에 서명하면 보험사가 이 기록을 확인하고 방문한 모든 병원의 의료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서명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로 꼭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서류의 서명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서류들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구 처리를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기록 확인용이고 위임장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서류들은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병원 이름은 기재해 주시고요. 특정 기간도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치료 건의 하남, 그리고 유효 기간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이 동의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렇게 하면 보험사가 다른 병원이나 다른 시기에 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입원, 수술 등 큰 치료는 바로 청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 통원 치료라면 보험 가입 완료 후 청구하실 수 있게 청구 서류는 잘 보관해 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철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청구 전 파일, 하나는 청구 완료 파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완료하면 청구 완료 파일로 옮겨서 보관하면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분이라면 치료 직후 바로 청구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조사관이 나오면 위 5가지 서류를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반드시 범위를 제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숨기려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서류는 서명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만약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도 하시고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면 당장 서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추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신 후 보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실비보험을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험 청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직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카톡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